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과 임종석 이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불법 감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이 고발당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친문 핵심인 조국과 임종석을 정조준해서 수사를 펴고 있다 하는 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의 기업과 노동범죄전담부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국민의힘 법률담원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10명을 두 가지 사건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조국과 임종석은 그리고 이 강경화 장관은 이 두 사건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불법적인 감찰 권한 동원 그리고 비위 이 행위를 묵살한 혐의에 대해서도 자, 여기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에 불법적 감찰 동원했고 비위행위를 묵살했다는 것은 유재수 전 감찰 반장을 비롯해서 자, 여기에 이 조국을 포함해서 임종석 그리고 강경화까지 동원됐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금 이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 대해서 감찰 권한을 불법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자, 상대방에 대해서 감찰하고 또 이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검찰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이른바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 인물들이 지금 포진해 있고 그러다가 그 인물들이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수사하니까 좌천당하고 지방으로 한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는데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인사를 통해서 전면에 다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은 그때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면은 검찰이 수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자, 방송과 언론들이 앞에서 먼저 때려주고 뒤에서 검찰이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적폐몰이를 했는데 지금은 이 방송, 공영방송을 비롯해서 KBS와 MBC 등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의 비리 또는 적폐라고 하면서 연일 계속해서 과거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다 저런 의혹이 있다 사대강은 어떻고 세월은 어떻다 세월호는 어떻다 특활비는 어떻고 또 보수단체에 뭘 지원해줬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씩 불러가지고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구속하고 이런 차례를 지냈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지금 뭘 수사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혹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 하나 둘씩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같은 시기에 외교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임명된 이전 정권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 독일 대사가 포함되어 있고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가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가 지금 다른 자리로 가 있고 해외로 가 있고 이래서 안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검찰들은 그 사건 고발된 것을 서울 동부지검에는 그 캐비넷 안에 이들의 범죄 혐의와 고발된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 자,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왜? 전임 정권에도 그런 식으로 처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기 때문입니다.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옷을 벗고 또 구속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 대검은 지난 4월 29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의 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3일 날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6일 날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들 하나 둘씩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조국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금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고, 특히나 임종석도 이 청와대 비서실 발로 이루어졌던 문서나 지시에 대해서 대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과 임종석은 지난번에 울산 선거 이 선거 개입 사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했던 검찰이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수사 기록을 남겨놓을 때 조국과 임종석 이 두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가 너무나 많이 의심스럽다. 이 두 사람의 혐의가 의심스럽다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의심스럽다. 이게 검찰이 그 다음에 보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음에 보자고 하는 아주 비밀 지문 같은 것을 꽉 찍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과 임종석은 뭐 울산 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 등등 해서, 자, 거기다가 이게 지금 그 특별감찰반에 대한 이 불법적인 감찰 권한 동원과 비위 행위를 묵살한 행위. 자, 이건 모두가 다 블랙리스트를 포함해서 해당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임종석과 조국 등이다라고 보면, 자, 이들이 그 당시에 정권 출범할 때 그야말로 촛불 혁명이라고 하면서 마구 흥분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 또 상대방에 대한 이 수사 이런 것들을 오버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오버해서.